그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진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또 소설은 또 연계가, 지문 연계가 또 안 되니까. 자,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하자. 컷. 안녕하세요. 자, 컷하면 가식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연합원장 김선영입니다. 오늘 227쪽에 제1과 1장을 할 건데, 연합 친구들은 사실은 이 분석 자료로 보셔야 됩니다. 분석 자료로. 그래서 이제 비연합 친구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수안의 1과 1장 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 본문에는 살짝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엿보기만 봐볼게요. 자, 우리가 한 두 문단 정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수태기와 아버지 간의 관계를 약간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7쪽에 자, 지문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합니다.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은 지식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수태기는 지식인이에요. 자, 지식인인 아들은 흑투성이인 김영감을 내 농부 아버지입니다. 농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라고 내세우기조차 꺼려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네. 이란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큰 치욕으로라도 생각해온 터이다. 야들아, 갑자기 있잖아. 선생님 아는 언니 생각난다. 선생님 아는 언니도 있잖아.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몰락했거든. 시기도 같은 시기야. 근데 아버지 되게 무시한다. 아버지가 세상에 있잖아. 안경다리가 부서졌거든. 안경다리가. 그래서 그 언니 이름도 안경한데 안경다리가 부서진 그조차도 있잖아. 자기는 더 큰 돈을 쓰면서 지 남친한테 더 큰 돈 쓰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안경다리 고치는 전조차 그 당시에 이제 안경다리 고치는 값이 뭐 예를 들어 한 50원 정도 하잖아. 그런데 20원밖에 안 주고 막 이래.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무시도 하고 이렇거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그렇긴 한데 우리 이 제1과 1장에서는요. 이 수태기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되게 부끄러워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서 농촌으로 내려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청하지 않은 것도 그 자신은 친구나 동료들에게 달리 변명을 했겠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그 흑투성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허영심입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이긴 하지만 1930년대 흔히 있었던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 사실은 복덕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덕방도 시기가 같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잖아요. 자, 일제강점기이긴 한데 요거를 일제와 우리나라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개화기로 들어온 거예요. 근대화로 들어온 거예요. 내용을. 자, 계속. 허영에서였다. 김영감만 해도 이런 눈치를 못 챌 리는 없었다. 집안에서, 동네에서 왜 며느리 보는데 안 갑니까? 라고 해도 그 잘난 돈 잔치에 모난 애비가 왜 간단 말이야? 안 가? 댕골 곽주식이. 댕골은 사투리인데 당고을의 사투리야. 당고을 곽주식이 아들놈처럼 지 애비를 보고 누구냐니까 우리 집 모습 이렇게 대답하는 애가 있다는데 그런 놈들이 애비를 보고 행랑아보면 머슴이죠. 머슴이라고 하지 않겠어? 분명히 그렇겠지. 이렇게 격분을 했었습니다. 또 사실 그때의 수택으로서는 늑중 그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기가 싫으니까 차라리 못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줄 거 보세요. 그런 아들이 지금 이 도시에서는 얼마나 많을 건고. 됐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세대 간 대립이 느껴지죠? 그죠? 세대 간 대립이 느껴지고 자, 여기서는 이 세대 간 대립이 농촌과 도시, 즉 개화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의식이 남아있는 농촌, 미개화. 자, 미개와 개화 사이에서의 갈등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사람이란 흙냄새를 맡아야 하느니라. 대처의 도시 사람들은 암만 고량진비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도 시골 음식처럼 구수한 말이 없느니라 마찬가지야. 이거 됐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고. 자, 이러고 수능 완성에 있는 것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러고 수태기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수태기가 잠깐 이 출장차로 설날 근처에 그냥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설을 샌다고 하고 그리고 출장이 그 근처에 있어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도둑이 들죠. 다 처음 듣는 얼굴이네요. 도둑이 들어요. 자, 그래서 도둑이 들었는데 아버지 인기척을 느껴서 도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의 행동이 대박이야. 아버지가 방 바깥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으니까 나와요. 근데 도둑이 안에서 당황하고 되게 작은 목소리로 길 좀 터주셔요. 나가고는 싶어요.
비켜주셔요. 이래요. 그래서 도둑이 있잖아. 아버지가 나와요. 이제 괜찮으니까 나와요. 가져갈 거 없어요. 이래. 그 도둑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수태기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둑인데 이래서 유도를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유도 왜 일본이 막 일제강점에서 유도 막 가르치고 말했거든요. 그걸로 으악 쫙 엎었습니다. 자 그리고 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발을 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때 아버지가 지게 짝대기를 들고 야 이놈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맞습니다. 이 자식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빡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실수군요. 자 얘요 빨리 다시 때리세요. 또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저격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우리 농촌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그 도둑에게는요 사과까지 시키고요. 도둑에게 쌀까지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어제 그 일 다시 생각해봤어? 어제 왔던 그 아이 누군지 알아? 나 그 아들 아버지 알아. 시골은 이렇듯이 다 서로서로 아는 사이고 부족하면 서로 나눠먹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도시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일을 뒤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수태기는 또 일본 유학도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큰 꿈을 꾸고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겠다. 잡지사의 기자가 되겠다. 했는데 이 당시에 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검열이 너무 심할 때죠. 그죠? 뭐 쓰고 싶은 거 한 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랑 설득을 해서 시골로 내려온 겁니다.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너무 이 현실에 환멸감을 느껴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나를 안 반깁니다. 야, 너 왜 왔냐? 너 도시인데 여기 왜 왔냐? 할 줄도 모르는데 진심 아니지? 자, 아버지 아니에요. 처음에 정말 어렵게 정착을 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인 거예요. 도시 사람이 지금이야 귀농이 좀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와 쟤봐라 농사 짓는다 웃기다. 자기 와이프도 좀 구경하고 근데 그게 약간 또 우월감도 느껴진다. 수태기는. 자 그럼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 지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벌레도 무섭고요. 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풀 뽑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된 거예요. 추수를 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추수를 하니까 우와 이래가지고 돈으로 바꿔보니까 남지가 않는 거예요. 비료값으로 나가고 땅값으로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넋을 놓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하 우리 농촌에서는 이런 정도는 다 극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좌절하냐? 이래서 아버지한테 그 말 듣고 띵받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농사를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요 부분이죠. 나도 드디어 이제 제1장 1과를 이루었단 말인가? 나 드디어 농촌에 잘 정착했나? 힘내는 걸로 끝. 됐죠? 끝입니다. 네, 내용도 어렵지 않고 큰 상징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제1과 제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컷. 이 뒤에 줄거리 안 봐도 돼서 안 한 거야.